선호기입니다. 현대차 기아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관세로 하루에 몇 경이 왔다 갔다 거리는 전 세계 주식시장인데 현대차 기아차도 정말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관세 현대차는 없을 것이라고 해서 갭 상승했다가 다시 한번 힘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관세만 아니었으면 정말로 잘 나가는 현대차 기아입니다. 오히려 야 관세 패닉 바잉이 와가지고 관세 전에 사자라고 하면서 25년도 3월 달에 역대급 대미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고 특히 뭐 제네시스라든지 GV70 이렇게 고단가 라인업이 굉장히 잘 팔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박주근 대표님은 관세 우려로 오히려 미국에서 자동차 판매량이 미리 늘고 있다. 25년 1분기 실적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좋을 것이다. 현대차 기존의 전략이 SUV나 제네시스 같은 고가 라인업으로 영업이익률을 높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노조에서조차도 그 강성한 노조도 미국에서 제네시스를 만들어라 라고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관세가 오히려 이렇게 비싼 자동차에는 더 큰 리스크고 앞으로 희망을 갖고 한번 지켜보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분기 잘 판 거는 뭐 팩트니까 그렇다고 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은 무뇨스 현대차 사장은 관세도 가격을 가급적 인상하지 않는 쪽으로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관세를 맞다 보면 현대차 기아가 최대 한 8조 정도 이익 감소가 우려가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 정의선 회장님이긴 한데 생각대로 흘러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권순우 기자님은 민간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은 못했지만 국가 경제가 우려가 된다. 현대차가 미국에 가면 현대제철이나 부품사도 이동하고 그렇다 보면 우리나라 경제에 타격이 우려가 된다. 국내 다른 기업들 역시도 미국 공장을 확대하고 있는데 아니 국가가 도와줘야 할 영역을 민간만 하고 있으니까 큰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관세 이슈 같은 경우에 뭐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정말 국가가 나서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좀 나라가 워낙 식다라고 보니까 제대로 못하고 있기는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 투자를 하다 보니 뭐 국내로 들어올 돈이 못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원화 약세가 굉장히 심해진 상황입니다. 기획 박종원님 역시도 현대차 기아가 최근에 미국에서 엄청난 성장률을 보여줬다. 경영 전략이 해외 생산 기지를 통해서 현지화 전략을 맞추고 있는데 자동차 생산 능력이 일본이 1,500만 대, 한국이 500만 대.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비해서 굉장히 캐파가 부족하다. 생산성에 비해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차 기아가 해외 생산을 늘리면 국내 생산량은 앞으로 자연스럽게 줄 것이고 미국에서 수직 계열화까지 목표를 하다 보니까 현대제철 같은 부품사에 큰 타격이다. 자동차 내수 같은 경우에도 한국은 164만 대, 일본은 400만 대인데 근본적인 내수 체력이 좀 약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다면 현대차 기아 전체가 미국에서도 커지고 일본에서 커지고 거기다가 뭐 전기차 부분 같은 경우 일본에 비해서도 앞서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해서 기업 자체가 는다면 우리나라도 희망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준 현대차였습니다. 24년도에 175조 매출에 영업이익도 14조를 찍었죠. 아우 기아도 역대급으로 영업이익을 12조를 넘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회사를 합치면 거의 뭐 영업이익이 30조에 육박을 했고 특히 미국 수출이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판매량이 170만 대를 찍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영업이익률도 엄청났는데 특히 기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2%를 찍으면서 현대차 8%를 앞서는 모습을 보여줬고 기아의 이런 영업이익률에는 국내에서 그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SUV를 엄청나게 팔았는데 특히 국내에서는 65%가 기아는 SUV를 팔았다. 뭐 다른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 시장 비중도 굉장히 높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대차만 넘은 게 아니라 뭐 벤츠, BMW 이런 것도 다 넘었고 여가용 자동차가 굉장히 미국에서 잘 팔리면서 영업이익률이 좋았다고 합니다. 높은 판매 단가에 차량 비중이 점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니 정말로 대단했던 것 같고 특히 기아는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잘 나가는 인도만 빼고 심지어 중국에서도조차 흑자를 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모습을 보여줬고 물론 뭐 인도에서는 아쉬운 모습을 조금은 보여줬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굉장한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국내에서 역시도 점유율이 33.6% 굉장히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죠. 김민수 대표님은 현재 실적도 좋고 현대차 기아 하지만 PER상 밸류는 쌍용이야. 이 얘기는 정말 들어도 끝이 없습니다. 아무튼 관세 불확실성에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 정의선 회장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 공장을 아무리 확대를 해도 결국에 관세 비용은 어느 정도로 발생을 할 것이다. 관세로 차가 비싸질 우려는 있지만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업종의 호재이기 때문에 17만 원대까지 떨어진다면 조심스레 한번 접근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바라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현대차 관세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는 어디까지나 미국 생산분이죠. 소비자에게 팔 때 야 요거는 미국에서 만들었으니까 관세 없이 팔고 이거는 한국에 왔으니까 관세를 포함시켜서 팔겠다라고 미국 소비자한테 말하는 건 사실상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25%까지는 아니더라도 가격 인상이 어느 정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현대차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글로벌 회사들이 뭐 GM을 뭐 도요타, 포드, 뭐 혼다까지 해서 어떻게 저렇게 수출 차량 가격을 올리기도 하고 미국 출하를 중단해버리기도 하고 판매가 그래도 동결하겠다라고 도요타는 선언을 했고 뭐 닛산이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 공장을 늘리겠다라는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염승환 이사님은 미국에서 생산하는 현대차, 기아차만 관세가 면세인데 그 이외 25% 이거는 분명히 타격이다. 현재 미국 판매 물량이 170만 대 정도인데 앞으로 120만 대까지 미국에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뭐 부품 회사도 현대차 수혜고 남은 50만 대에 대해서 어떻게 협상할 것인가가 포인트다. 2018년에도 현대차가 픽업 트럭 이외에는 무관세로 진행됐던 좋은 기억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매도가 재개된다면 그래도 이미 자동차 관련주는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매도가 많이는 안 나올 것이고 트럼프 관세 정책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된다. 불확실을 해소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순영 작가님은 현대차 기아 생산량이 지금 미국에서 100만 대 정도로 생산하고 있다. 이거를 더 늘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트럼프 같은 경우가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서 차도 필요한데 미국 현지 생산에는 뭐 관세가 없다. 현대차 기아는 오히려 이런 점에서 수혜를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메이저 언론에서 현대차 기아 주가 누르기를 하고 있는 언론이 문제다. 차트 역시도 3중 바닥 이후 상승 흐름으로 돌아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몇 주가 지난 지금에는 그 3중 바닥도 다 무너졌고 안타깝게도 신저점을 갱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얘기들이 많은데 주가는 왜 이렇게 안 갈까? 뭐 항상 코스피가 그렇긴 한데 뭐 이렇게 저렇게 분석을 하더라도 아니 2011년도에 현대차 영업이익이 8조였고 지금 24년도에 14조 2조인데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는데 이렇게 가다가 40만 원대에서 관세 리스크로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아니 어떻게 이 정도 성장한 회사를 14년 투자했는데 마이너스일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정말 납득하기가 힘든 이유고 관세 하나만으로는 설명이 되지가 않죠. 이재용 회계사님은 테슬라에 비해서 실적은 엄청나게 좋은 게 현대차고 뭐 도요타도 엄청나게 테슬라에 비해서 좋지만 PER은 테슬라에 비해서 한참 도요차든 현대차든 특히 이게 뭡니까? 이렇게 받고 있다. 비싼 자동차가 잘 나가고 매출 총 이익률 역시도 굉장히 잘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이렇게 못 갈까라고 하는 질문에는 캐즘이 끝날 전기차 시장에서 오히려 EV 같은 경우에는 물론 친환경차로 본다면 늘었지만 요 EV만 놓고 본다면 오히려 떨어졌다. 이게 바로 앞으로 고PR을 주기 힘든 이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이해가 불가긴 합니다. 이렇다고 해도 14년 전 주가가 말이 되냐. 그나마 다행인 거는 주주환원은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최소 배당도 도입을 하고 뭐 주주환원율도 하고 자사주 매입 소각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건 좋지만 인도 IPO 얘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뭐 중국 상장 논란을 하면서 그래도 어쨌든 뭐 IPO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인도 IPO로 이제 조달한 돈을 인도 투자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현대차에게 좋다. 앞으로 법인 가치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상장 이후에 뭐 이런 거 가정 다 필요 없이 엄청나게 주가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관세 탓만 하기에는 분명히 이런 뭐 전기차가 안 팔린다든지 아니면 인도 증시 상장으로 소액 주주들이 분명한 피해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테이버님 역시 현대차가 IPO로 뭐 4조 이상 현금을 유입을 해서 인도 공장을 증설을 하면 굉장히 인도 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뭐 부품업체 주가가 좋다는 것은 동의를 한다. 하지만 현대차에게 이게 좋을까? 좋은 자회사 IPO라고 뭐 여의도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런 좋은 자회사 IPO는 없다. 애플이 한국 지사를 분할 상장을 하면서 돈이 끌어온다면 이게 과연 좋겠냐? 소송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다른 코스피 특징까지 있죠. 승계 마무리 역시도 아직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는 조금은 낫지만 이런 뭐 모비스 제철, 글로비스 투자를 할 때는 기업에만 집중을 할 수 없이 지배 구조가 어떻게 돼야 될지 봐야 되는 정말 어려운 점도 있죠. 물론 이렇게 아쉬운 점도 많지만
어찌됐건 국내에다가도 미국에다가도 뭐 투자도 많이 해주고 아니 현대차 꼭 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자면 관세도 관세지만 이 언론이 문제다.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자. 협상력 잘 되지 않겠냐. 관세는 명분일 뿐이고 해로 떠나고 있는 게 우려가 된다. 인도 IPO 이게 문제다. 앞으로 두고 보자. 테슬라에 비해서 굉장히 성장성이 부족하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최종 화면에는 삼성전자 주가 전망이랑 네이버 카카오 의견 모음 띄워둘 테니 보실 분들 보셨으면 좋겠고 전호개미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